긴 연휴가 있어 심리적으로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게 이 차트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먼저 이렇게 종목을 보기 전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음영 코스닥이 4월 9일 수요일 날 이렇게 0.7% 개파락이 나와서 종가는 2.29%, 장중에 3%가 넘게 빠지는 이런 하루였죠. 4월 9일 날. 뭐 최근에는 증시가 많이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야, 이거 우리나라 증시 진짜 뭐 폭락 나오고 완전 무너지는 건 아닌가,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증시가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얻어맞으면서 내려올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정석일 것입니다. 그렇죠? 무리하게 조금이라도 수익 내보겠다고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가는 상당히 위험한 손실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렇게 4월 9일 수요일 날 이렇게 진입을 한 그러한 차트적인 부분, 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주의할 점이 있었는지 그걸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이 종목도 이렇게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4월 9일 수요일 날 방금 말씀드린 그날이죠. 우리 코스닥이 크게 하락에 연이어 나오던 날, 이 11시 9분쯤에 4월 9일 수요일 11시 9분, 이 당시에도 시장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은, 잘 보이시나요? 조금 크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진입하는 시점에도 미국 선물 지수가 이렇게 하락 중이고 5일선이 우하향인 종목, 이 당시에 뭐 5일선이 우하향으로 내려가지 않은 종목들이 거의 드물었죠. 지수가 완전히 막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입한 종목도 5일선이 우하향인 종목이므로 금일 1차 물량만 이렇게 진입 후 내일 대응할 계획이고 계속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차트를 살펴봤듯이, 코스닥 차트를 살펴봤듯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날이었죠. 이날도. 그렇죠. 거기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도 많이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목명은 슈프리마 일봉 차트 241 이평선을 이렇게 좀 하단으로 잡고 진입을 하였는데, 이때 진입할 당시에 상승률을 보게 되면 0.19%에서 0.38% 이렇게 상승 중일 때,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할 때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슈프리마를 이렇게 함께 진입을 하였고, 진입했을 때 차트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먼저 이 노란색 음영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였는데, 진입할 당시 외부 환경 방금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코스닥이 시초가가 마이너스 0.7% 하락 출발, 종가는 마이너스 2.29%,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3%대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 종목의 업종은 통합 보안 시스템 섹터입니다. 안면 지문 인식 같은 이런 보안 솔루션 통합 보안 시스템 섹터인데, 종목명은 방금 살펴봤듯이 이렇게 슈프림하고, 또 최종 지난주 금요일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단기 상승 파동이 나왔기에 위험하고 신규 매수는 지양해야 된다는 점, 요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요 노란색 음영에서 진입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 차트에서 봤었던 그러한 부분을 마지막에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 여러분들도 이 노란색 음영에서 진입을 한다면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 노란색 음영을 진입을 해보실까? 어떻게 보면은 단기 바닥권을 공략한 것이죠. 왜냐하면 차트는 이미
주가 지수가 워낙에 쭉 빠지다 보니까 차트는 많이 단기간에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많이 크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갖고 일봉 차트도 이렇게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음에도 이 노란색 음영에서 단기 바닥권, 그렇죠. 단기 바닥권을 공략. 그런데 단기 바닥권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차트적인 기준은 무엇이 있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바닥권. 자, 그렇다면은 요거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일시정지 하시고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되면은 좀 지저분하죠? 여기다가 놓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란색 음영 상당히 뭐 이렇게 줄도 지저분하고 뭐 색깔도 넣고 그렇죠? 간단한 내용들인데 아마 같이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고점대가 하나씩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밴드 구간에서 하락 파동이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점대 라인도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라인을 여기를 돌파를 못했다가 이제 여기서 돌파가 나오죠. 이런 지점이 이제 의미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상승 파동이 나오다가 주가가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지수 급락에 따른 하락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음영이 들어간 요 구간 요 하단 라인 거래가 가장 많이 머무르는 자리라고 보면은 되겠죠.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매물대. 거래가 가장 많이 머물던 그런 자리, 힘겨루기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 그런 자리. 여기서도 한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거래가 상당히 여기서 움직임이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데 요 하단 라인이 이제 이렇게 저항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밴드 구간, 요 음영을 넣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음영을 넣은 이 구간이 이제 이 종목엔 매물대이자 밴드 구간이자 가장 오랫동안 거래가 만들어진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돌파를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매물대 구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단기 바닥권을 우리가 공략을 했다고 그랬는데, 단기 바닥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지가 나오는 라인이든 이평선이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매수했을 때 241 이평선이라는 분홍색 라인을 241 이평선 지지 라인으로 삼았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라인입니다. 요거를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인데, 항상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들을 많이 공략하지만 특히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확실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던지 또는 매수를 진입하고도 이 라인만 지켜주면은 뭐 홀딩을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명확한 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도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인을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고 진입, 거기에 유사한 241 이평선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평선이 이렇게 지지를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를 이렇게 공략을
한 종목입니다. 자, 물론 지수가 급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최초 매수했을 때 내용을 보게 되면 금일 1차 물량만 진입하고 내일 대응을 하겠다. 위험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썼던 게 워낙에 지수가 급락이 나오던 시점이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고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다음날 상승, 그 다음날 상승하면서 이제 추세 상단도 돌파가 나오고 이렇게 금요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 한 마디,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온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단기 바닥권을 공략한 슈프리마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급락할 때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 매수하는 자금의 크기를 줄여서라도 한번은 진입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거 이탈하면 빠르게 잘라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 슈프리마에 대해서 실제 매수한 종목에 대해 공부를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